가가지고 이 위나라의 문후, 아주 이거 대단한 사람인데, 이건 중국이 뭐냐면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지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때 춘추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공자가 춘추라는 노나라의 역사책을 편찬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춘추라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춘추라고 불러요. 그리고 이 전국이라는 시대는 전국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사책인데, 이 전국책이라는 이 책에 해당되는 시기로 보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이 전국의 시기를 여러 가지로 보지만은 이 진나라가 삼진이라고 해서 셋으로 분열을 해요. 그것이 지금 한위 이 조로 분열을 하거든요. 한위 조로 분열하는데 그래서 이때에 이 한위조가 분열을 하는 것이 전국의 출발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, 그때에 그 위나라의 위나라의 창업주인 셈이죠. 위문우가 최초의 위나라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위문우 밑에 가가지고 자하는 이 위문우 밑에 가서 위문우가 이 자하에 무릎 꿇고 배웁니다. 배워가지고 이 자하를 스승으로 모셔요. 그런데 이 위나라에 가서 이 자하가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죠. 그래가지고 이 자하 밑에서 이 위문우와 더불어 자하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위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창업주가 되면서. 그래서 이 자하를 중심으로 한 이 위문우와 자하를 중심으로 한 이 학단, 여기에는 자하 밑에는 조금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유명한 병법의 옥이라든가 무슨 서문표라든가 뭐 이극이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위문우의 이러한 모델을 따서 나중에 이 제나라, 산동성 이 제나라의 위왕, 제나라의 위왕부터 선왕까지, 제선왕까지 직하라고 하는 이 학파를 이루게 되는데,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직하라는 게 뭐냐면 이 제나라가 위나라 문우 자하의 어떠한 이 자하와 위문우와의 관계로 형성된 이러한 스쿨을 모방해서 제나라의 위왕에서 선왕에 이르는 한 50년간 많은 학자들을 대접을 해서 꼭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집현전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을 사방에서 모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 하면은, 이게 어디로 하면 지금 가면은 중국의 산동서에 치박이라는 데가 있어요. 이게 옛날에는 임치라고 그랬어요. 임치성인데 이 임치성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한양 도성 있지 않습니까? 한양에 도성 있으면 여기에 뭐 서대문, 남대문, 뭐 서대문, 동대문, 북대문 해서 여기에 북소문, 서소문, 뭐 남소문 이렇게 8개 문이 있었는데, 이 임치성은 성문이 13개가 있었는데, 이런 성이,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한 6, 70만으로 추정이 되는, 바로 이 시대에 6, 70만으로 추정이 되는 대도시였어요. 대도시였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그 서문이 하나 이름이 뭐냐면 직문이라, 이름이. 그래서 직문 밖에 많은 이 학자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대부 대접을 해줬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제선왕 때 굉장히 크게 융성을 했는데, 이 사람들을 직하 선생이라고 그러는데,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,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맹자 같은 사람들. 이 사람도 이 직하 학파 출신, 직하의 사람이에요. 직하의 사람이고, 그러니까 이 직하라는 데가 처음에 이 순우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거를
이제 총장격이죠.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직하학파의 마지막 총장이 누구냐면 순자예요. 이 밑에서 이사라든가 한비자라든가 이런 우수한 제자들이 나와서 이 법가들이 소위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이론적 기초를 닦은 것이 전부 이 직하라고 하는 이 사상, 그러니까 운동 집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직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국 역사에서는 이 직하 학파들의 활약을 당시에 담은 그 유명한 책이 이 관자라고 하는 책이에요. 관자라고 하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동경대학에 있을 적에 오노자와 세이치라고 아주 그 훌륭한 저는 그런 인생에서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그 뵙고 공부를 했던 것이 참 추억이 깊은데 참 돌아가셨어요. 근데 이 오노자와 세이치 선생 밑에서 이 관자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. 그러고서 사실은 미국에 제가 하버드 대학 가기 전에도 유니버시티 펜실바니아라는데 한 학기를 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알렌 리케트라는 사람이 관자 번역을 하는데 저를 불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동경대학에서 글로 갔죠. 근데 그만큼 제가 이 관자라는 문헌에도 좀 친숙한 문헌인데 하여튼 이 직하학파에 모였던 사람들의 사상을 결집해 놓은 거라고 좀 여겨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제나라의 그 가장 위대한 재상이었던 관중의 이름을 따서 이 관중의 이름을 빌어서 이 관자라는 지금 책으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는 거죠. 그게 한 사람의 관중의 저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데 이 직가학파의 최초의 모델을 만든 게 누구냐? 이것이 사실은 이 자하란 말이죠. 자하예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정자 밑에서는 맹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. 근데 이 자하 계열에서 우리는 보통 순자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 자하 계열에서 순자가 나왔고 정자 계열에서 맹자가 나왔다.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중국 철학의 상식으로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자하 밑에서 아주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는데 이 서문표라고 하는 사람의 좀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이 서문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자의 사상이 이 자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당대에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는 것을 잘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는데 저는 상당히 이 서문표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자하가 지금 위문우한테 갔다고 그랬죠. 이 사람도 위문우에게 등용이 됐어요. 자하를 통해서 자하의 제자인데 위문우에게 등용이 됐는데 이 서문표가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역사학계에서도 아주 그 잘 인용이 되는 훌륭한 그 소위 중국의 제도사를 연구할 적에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이 업이라는 땅에 영으로 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군수로 가는 거 있죠. 업이라는 땅에 군수로 가가지고 이 처음에 동네 가서 동네 그 어른들을 처음에 가니까 처음에 이제 이 서문표가 이제 자하의, 그러니까 공자를 통해서 자하의 사상을 통해서 이 서문표에게 어떠한 사상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. 근데